처음엔 주변에서 소개해주는 게 당연히 좋은 거겠지 하고 투자를 많이 했었고, 그렇게 투자를 하다 보니까 처음엔 잘 됐어요. 진짜 초심자의 행운이었죠. 수익은 둘째치고 원금마저 다 좀 있는 계기가 있고, 이제 오답을 더 이상 하지 않기 위한 저의 투자를 이제 만들어 갔죠, 하나씩. 그래서 그게 찾은 게 되게 여쭤보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네, 또 제아의 고수분을 오랜만에 모셨기 때문에 혹시 나이부터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우선 85년생이고요. 이게 형 같은 동생이구나. 그렇게 얼굴이 좀 그런가요? 아니. 네. 재산 많으면 형입니다. 수페TV가 구독자가 지금 한 25만 명. 예, 24만 명. 와. 예. 근데 우리 수페TV 송민섭님. 네. 지금 그러면은 직장인이십니까? 아니면은 뭐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직업이? 저는 3년 전에 퇴사를 했고, 아내는 2년 전에 퇴사를 해서. 아내도 그 맞벌이 하다 퇴사를 시키신 거예요? 이제 쉬어라? 하다. 예, 그죠. 그래서 부럽다. 경제적으로 이제 그래도 괜찮은 정도가 됐다. 먹고 살 정도는 되고 있다. 부럽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투자를 했을 때는 언제쯤 시작을 하셨던 거예요? 투자는 2011년도 이제 첫 월급 받을 때 투자를 시작을 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12년 차가 됐는데, 처음엔 당연히 한국 주식 위주로 또 시작을 했고, 그때는 뭣도 모르니까 주변에서 소개해주는 게 당연히 좋은 거겠지 하고 투자를 많이 했었고, 그렇게 투자를 하다 보니까 처음엔 잘 됐어요. 그냥 귓동량으로 듣고 했는데 잘 됐다고요? 네. 그래도 뭐 초심자의 행운 같은 거였겠죠. 그렇게 잘 되다 보니까 월급보다 돈을 더 버는 거예요. 이거 뭐지? 제가 처음 회사를 다니고서 월급을 받은 이런 근로소득에서 이거 말고 다른 소득으로 더 벌 수 있는 게 있네? 라는 이제 사고가 좀 바뀌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자본소득이라든지 금융소득에 대한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게 진짜 초심자의 행운이었죠. 그걸 깨닫자마자 이제 수익은 둘째치고 원금마저 다 좀 있는 계기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주식시장을 좀 안 보는 시기도 있었죠. 많은 분들이 최근에 겪고 있을 텐데 그 일을. 그러실 것 그래서 같아요. 와닿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외면하고 그냥 진짜 지금 괜찮은 척하면서 살았어요. 그때는 뭐 괜히 주식했던 얘기도 했었으니까, 그리고 얘기해서 들었으니까 내가 주식하고 있는 건 다들 알고 계신데, 회사에서도. 근데 얘가 진짜 괜찮나 어쩐나 궁금해하시기도 하고. 근데 저는 또 그렇게 약해 보이는 건 싫으니까 괜찮은 척, 밝은 척. 저도 좀 긍정적인 성격이라서 더 괜찮은 척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속이 썩더라고요. 그렇게 외면하면서 사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삶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속이고 사는 느낌, 나를. 그래서 이건 좀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좀 창피하지만 제 투자 기록을 다 봤죠. 근데 그때는 뭣도 모르고 막 보면서 썼는데, 그냥 보니까 모르니까 당연히 이제 그때부터 투자 서적이라든지 대가들의 책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비교해서 보니까 이제 용어들이 하나씩 나오더라고요. 제가 잘못했던 용어, 뭐 확증 편향에 걸렸다든지 단내림 효과에 뭐 걸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다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지적 편향. 네, 그렇죠. 그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뭐가 잘못됐는지 이제 알았으니까 오답 노트는 적었으니 이제 오답을 더 이상 하지 않기 위한 저의 투자를 이제 만들어 갔죠, 하나씩. 그러면서 이제 제 성향에는 그런 이제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뭔가 차곡차곡 쌓으면서 저한테 베네핏이 오는 투자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찾은 게 배당 정도였고, 그리고 주식을 기업을 직접 평가하기보다는 그때는 회사를 다니면서 야근을 진짜 많이 할 때거든요. 그래서 한 10시, 11시까지 야근하고 택시 타고 집에 가는 게 거의 일상이라서 투자 공부할 시간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업 공부도 못하면서 제가 기업에 투자하는 게 좀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ETF라는 걸 찾았고, 그래서 지수 추종하는 ETF를 꾸준히 투자하다 보니까 제가 당연히 그러면서 지수만 투자했던 건 아니고 기업도 좀씩 투자를 했죠. 그런데 지수에 투자하는 게 더 좋더라고요. 수익률 자체가. 이러다 보니까 굳이 내가 노력해서 시간을 더 들이는 투자가 잘못되는데 덜 들인 투자가 잘 된다면, 그러면 당연히 덜 들이고 효율 좋은 투자를 하는 게 좋으니까 지수 투자를 더 많이 하게 됐고, 그때부터 이제 비중을 계속 쌓으면서 왔더니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대략의 이야기는 좀 해주셨습니다만은 좀 어떤 식으로 좀 많이 하니까 그때부터 잘 됐는지도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은 처음에는
당연히 지수 투자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한국 지수를 할까 무슨 미국 관련된 걸 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ETF라고 하면은 국내보다는 당연히 미국 거 해야지라는 게 좀 있었고, 그리고 조금씩 해외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네. 보면 네. 그때 이제 애플에 투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있었고, 네. 그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 직접 투자할 수 있다는 걸 사람들이 회사에서 인지를 하고 조금씩 투자하는 분들이 있어서 저도 당연히 그쪽에 생각을 하고 기업을 봤는데 거기도 ETF가 있으니까 해외 ETF를 투자하자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쪽으로 계속 쌓아갔죠. 그게 이제 지금까지 왔는데 S&P 500을 대부분 담았고 적립식으로.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투자하다 보니까 S&P 500이 배당이 1%대잖아요. 네.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 내가 는 돈 대비 나오는 돈이 적으니까 그러면 미국에 있는 기업들 중에 어떤 것들이 더 좋은 친구들이 있을까 찾다 보면 아마 저랑 같은 수순을 밟으실 것 같아요. 해외 투자에 눈을 뜨시면 네. 이제 성장주 보다가 ETF를 보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 있는 배당 기업들도 이제 그 다음 스텝으로 보게 되실 것 같은데 미국에는 50년 이상 배당을 늘린 기업들이 꽤 많아요. 그렇죠. 뭐 25년 늘린 기업도 많고 그런 기업들의 눈이 들어왔고 그럼 왕족주라고 하는데 그런 왕족주에 투자해보자 해서 투자도 해보고 그런데 이것도 모아놓은 ETF가 있겠구나 해서 또 ETF를 찾아보니까 매력적인 ETF가 또 있어서 그런 ETF에 또 더 많이 비중을 싣고 해서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차곡차곡 매도 없이 쌓았다 보니까 S&P 500에서 1%대 배당이 나오던 게 이제 전체적으로 하면은 한 3, 4%대 배당도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더 늘리다 보면 배당이 증가하겠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배당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배당도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올해 배당을 100원 줬으면 내년에는 110원 주면 배당률이 10% 오른 거잖아요. 네. 그렇게 배당을 성장하는 친구들의 투자를 저도 모르게 했더니 배당률마다 올라가니까 뭐 4%가 아니라 5%, 6% 이런 식으로 나중에는. 올라가서 지금 예금보다 배당이 더 낫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지금도. 그 뭐 배당주의 함정에 대해서는 책에 나오니까 그 뒷부분에 조금 더 이야기를 그 부분은 해보겠고요. 그러면 지금은 좀 자산이 더 커졌을 테니까 조금 더 배분이 되어 있겠네요. 네, 그죠. 그때는 못 모르고 막 투자했었는데 이제는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자산 배분이 어느 정도 규칙성을 가져야겠다는 걸 네. 깨닫고 당연히 영상으로도 그걸 만들어서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뭐 성장, 배당, 채권, 원자재 크게 저는 4가지 틀에서 비율에 맞춰서 투자를 해요. 구체적인 건 뒷부분에 계속 여쭤볼 겁니다. 이 앞부분에는 약간 좀 평범한 직장인 투자자로서 네. 그것도 아직 30대인데 한 30대 중반에 파이어족이 된 거죠. 그거를 좀 계속 여쭤보고자 하는 건데 지금은 많은 분들이 조금 희망이 꺾였다라는 분들도 많은데 네. 2020년 또 21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나 파이어족 될 수 있을 것 같아. 또 목표가 파이어족 네. 그 자체였던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분들한테 조금 해주실 만한 조언이 있을까요? 파이어족 선배로서? 파이어족이 된다는 게 네. 사람들이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내가 지금 파이어족이 된다면 월 300만 원씩만 꾸준히 들어오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벌어들이는 돈에 얼마를 저축해서 몇 % 수익이 나면 파이어족이 되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5년 동안 계획을 했는데 5년 뒤에 300만 원이면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아니죠. 5년 뒤에 또 금액이 올라가잖아요. 그 5년 동안 아마 연봉도 올라가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투자 금액도 늘리셔야 돼요. 제가 처음에 그냥 원래 했던 목표대로 했는데 뭐 좀씩 좋아지긴 했지만 이 목표가 5년 뒤에 봤더니 또 다른 세팅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요즘 물가가 더 많이 올라서 그런 네. 것도 있는데 그래서 내가 연봉이 오른 만큼 투자도 늘려야 되는구나. 파이어족이 그 시간 안에 다 되려면. 그래서 이 시간적 인플레이션을 같이 계산하는 게 중요하고 파이어족이 되려면. 그리고 이제 노후에도 계속 내 노후에도 이제 돈은 계속 들어와야 되고 그 금액은 늘어나야 되니까 배당이 멈춰 있는 친구가 아니라 늘어나는 친구를 해야 돼요. 지금 고배당이라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배당은 좀 작더라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산업에 있는 기업이라든지 그런 ETF를 넣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파이어족을 목표로 하든 아니면은 나중에 노후를 위해서 더 모으든. 약간 저도 한때 그랬었는데 이거 뭐 배당 5%씩 받아가지고 이거 언제 돈을 모으나 라는 네. 분들도 있을 거야. 당장 내 목표는 3년 안에 파이어족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일단은
급하게들 생각을 하잖아요. 아, 맞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우선은 그 급한 마음은 내려놓으셔야 돼요. 실제로 내가 이렇게 계산해야 돼요. 10억이 있다. 네. 그럼 10억의 5%면 배당이 얼만가? 이런 식으로 5%, 4% 정도의 배당률을 가지고서 계산을 해야지 내가 당장의 시세 차익을 20% 내고 그 20%로 나중에 고배당주 10% 들어가면 파이어족이 되겠네. 이런 이상적인 생각을 하면은 파이어족이 되지 못하고 네. 큰 금액을 어떻게든 차곡차곡 모아갈까를 생각하는 게 좋고요. 그러려면 당연히 배당도 늘어야 되지만 시세 차이도 계속 매년 나와서 복리로 굴려가야 되니까 이게 1, 2년이 아니라 5년, 10년, 적게 10년? 많게는 막 20년까지 플랜을 쌓으셔야 돼요. 단기간이 아니라 네. 정말 10년, 20년까지 계획을 세워놓고. 네. 근데 우리 송민섭님은 기록하는 거, 계산하는 거 혹시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아니 왜냐면 오늘 그 노트를 갖고 오셨는데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막 빼곡히 써갖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네. 수페 TV를 봐도 약간 그런 게 느껴지기도 하고 기록하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그게 투자할 때 당연히 도움이 되고. 그죠.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나중에 뭐 찾을 때라든지 뭐 회귀해 볼 때 그리고 나중에 영상 만들 때도 도움은 되는 것 같아요. 앞에서도 이야기하신 게 처음에 돈을 좀 많이 원금도 많이 손실을 봤을 네. 때 주식 자체를 외면했다. 네. 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요즘에 사람들이 그러지 않나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계신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서 네. 좀 속상하기도 하고 이게 그냥 그렇게 놔두시면 원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든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 행동을 해야지 뭐 10년 걸릴 거 5년이 걸리기도 하고 혹은 원금 회복이 좀 첫 번째 목표가 되신 분들은 이게 가만히 있는다고 회복되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상승장에 불타기를 했다면 이런 하락장에 좀 두려워서 매수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때만큼 지금도 넣어야지 나중에 평단가도 내려와 있는 거고 그리고 우상향 한다고 믿으신다면 당연히 지금 매수 안 할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불안하다고 매수를 안 하고 뭐 불장해서 신난다고 매수하고 이런 기분이 아니라 저는 그때 이제 교훈을 받았던 건 꾸준히 그냥 무조건 넣자. 일정 금액은 적립식으로. 네. 그리고 투자의 속도는 이제 지금 금리 인상이 어디서 끝나고 장단기 금리 차가 이제 역전이 돼 있으니까 좀 위기가 올 수 있으니 그러면 속도는 좀 줄였다 갈 수는 있겠다. 나중에 좀 이제 학교 앞을 지나는 지금 자동차라면 이제 고속도로를 이제 달려가기 위해서 준비 과정도 필요하니까 그래서 속도를 낮췄다가 나중에 올리는 작업을 하더라도 그 속도 낮추는 구간에도 매수는 계속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정 금액은 적립식으로 모으고 투자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내가 현금을 좀씩 모으고 있다면 나중에 이제 진짜 상승장이 올 때는 그걸 이제 무게를 싣는 작업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면하고 있으면 그런 시기를 못 보니까 계속 보고는 있어야죠. 그래서 투자의 대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시장 자체를 떠나서는 안 된다. 네. 라는 맞아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뭐 올해 마이너스 20-30% 되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럼에도 맞아요. 불구하고 그냥 내가 다시 한번 홀짝을 잘 맞춰야지가 아니라 네. 계속 기록하고 공부하고 10년 뒤에 플랜을 세우고 하시는 게 참 와이스트리트 구독자분들은 이제 그런 분들 위주로 계셔가지고 다행이네요. 다행이긴 합니다만 네. 그 책에 보면은 네. 맞다 요 나의 머니로드라고 최근에 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좀 그 유심히 봤어요. 유심히 봤습니다. 저도 이제 배울 것들이 많아가지고 324페이지에 그게 나옵니다. 지수 투자자, 네. 기업 투자자. 아까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요 부분을 사실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워런 버핏도 그냥 S&P 500 지수를 사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네. 그래도 뭔가 나는 초과 수익을 거두고 싶어. 네. 그래야지 파이어족이 될 테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좀 어떤 조언을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그냥 한 가지 예를 들면 초보 투자자라면 네. 우선은 저 같으면 지수 추종하는 ETF를 일부 깔아놓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80%를 깔아놨다면 20%는 말씀하신 대로 이런 성장 기업이라든지 내가 공부한 기업에 투자하시면은 내가 지수로 연에 한 10% 수익이 났어. 그리고 성장 기업에 잘 투자해서 추가 수익이 났으면 지수를 이긴 투자를 하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해보신 다음에 정말 내가 지수보다 괜찮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게 어느 정도 섰다면 당연히 좀씩 비중을 늘리셔도 좋겠죠. 그거는 저는 제가 지수보다 못한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지수에 포커스를 맞추게 된 거고 더 잘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당연히 좀 더 재밌게 투자를 많이 하실 수 있겠죠. 근데 그 기준은 지수를 기준으로 보시면 좋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떠난 버스는 종점을 돌아서 다시 온다. 우선은 이게 사람이 매매할 때 이제 그런 습관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네. 떠난 버스를 이제 그냥 기다리지 말라고 하는 거는 다시 돌아온다고 말하는 건 우리가 어떤 종목을 분석을 했어요. 정말 좋은 종목인 걸 깨달았어. 그래서 이제 봤더니 당연히 단가는 높아요. 왜냐하면 모두 다 분석했을 때 다 좋은 기업이라고 평가했기 때문에 네.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올라가 있겠죠. 근데 그게 이제 올라갔는데 지금보다 오늘 봤더니 막 1%, 2% 계속 올라가.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 한 주를 먼저 샀는데 네. 그 다음에 오늘 조금 다시 떨어져. 그러면은 이거보다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한 주 더 사고. 네. 그리고 그날 동안 계속 매수를 하다 보니까 100주를 채우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허. 그러면은 내가 갖고 있던 그 계좌의 현금을 다 쓴 거야, 오늘. 그리고 나서 다음날 봤더니 생각지도 못한 가격으로 다시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럼 물탈 돈도 다다음날. 없죠. 그죠. 물탈 돈도 없고. 어허.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했고.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네. 네. 그런 실수를 첫 번째로 방지하는 방법은 계좌를 분리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증권 계좌에 다 넣어놓지 말고 그냥 이체할 수 있는 계좌 하나 연결해서 놔두신 다음에 오늘 넣을 수 있는 금액만 이체해서 그걸 매수하시는 게 좋고요. 한 가지 더 이제 락을 그냥 옵션을 건다면 뭐 LOC라는 게 있어요. 장 마감 단가로 매수하는 거. 네. 예를 들어 지금 100달러에 내가 매수를 걸었다. 그런데 그날에 이제 99달러에 끝났으면은 매수 체결이 돼요. 99달러에 네. 종가로. 근데 101달러에 끝나면은 체결이 안 돼요. 그러면은 나는 내 단가보다 싸게 내려가면 싸게 사서 좋고. 그러니까 종가보다 싸게 사는. 네. 종가 혹은 종가보다 네. 싸게 사지겠죠. 내가 건 거보다. 네.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건 거보단 더 높이는 안 사지니까 괜찮잖아요. 이렇게 넘어가서 다음 날 보면은 그 버스가 이제 종점을 돌아와서 오히려 더 저가일 수가 있고 아니면 그 버스가 갔으면은 다른 버스 타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한 종목만 그렇게 몰두해서 보지 마시고 그런 종목이 괜찮으면 그 산업이 확장될 거라고 평가한 거니까 거기에 이제 두 번째 기업을 바라보셔도 좋겠죠. 이런 식으로 한 버스에 너무 목매고 달려가는 걸 쫓아가려고 하는 것보다 좀 더 시야를 넓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떠난 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얼마 전에 제가 운전을 하다가 거의 서 있었어요. 네. 약간 이제 앞차가 가서 조금 가려고 하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무단횡단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안 보였어, 다른 차 때문에. 정말 큰일 날 뻔했거든요. 네. 근데 이 아주머니가 옆에 버스 전용 차로에 자기가 기다리는 버스가 오니까 네. 그냥 막 간 거죠. 근데 그 순간에 만약에 그분이 차에 치이거나 목숨을 잃거나 그럼 두 번 다시는 그 버스가 아니라 비슷한 버스도 탈 수 없는 인생이 그렇죠. 돼버리는 건데 맞아요. 일단 눈앞에 그 버스가 보이면 사람은 단순해지는. 저 버스 놓치면 안 돼. 맞아. 저거 놓치면 10분 더 기다려야 돼. 근데 그때 사람은 판단력을 좀 상실을 하잖아요. 근데 물론 그거는 사람들이 제어할 수 있는 물리적인 버스긴 한데 그 앞에 돈이 보일 때, 날아가는 주식이 보일 때는 이성을 잃기가 더 쉽죠. 맞아요. 저도 옛날에 그랬었고. 근데 그거를 이제 제어한다라는 게 사실 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죠. 어렵죠. 그냥 본능에 가까운 거니까 또. 맞아요. 근데 이거 뭐 얘기를 해도 마음이 흔들리는 건 사람인 이상 맞아요. 마찬가지입니다. 329페이지에 알면 기회, 모르면 위기라는 표현도 하셨어요. 네. 요건 좀 어떤 이야기인지. 이거는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경제 위기는 한 7에서 10년 사이에 한 번은 꼭 온다. 경제 위기. 네. 요즘에도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네. 이렇게 오는 건 아는데 다들 언제 올지는 잘 몰라요. 예측이 안 되니까 당연히 위기였겠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건 무조건 온다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그것도. 네. 그럼 우리가 이걸 알고 있다면 대응만 하면 되는데 이거를 좀 나쁜 예지만 우리가 암에 걸린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네. 우리가 앞으로 암에 무조건 걸려요. 그렇다면 지금 당연히 매년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암을 조기에 발견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네. 어떤 암인지. 그리고 치유를 해내겠죠. 혹은 암보험도 가입을 할 거예요. 네. 당연히 무조건 암에 걸리니까. 네. 근데 이 암이라는 글자를 경제위기라는 글자로 바꾸는 순간 사람들은 대비를 안 해요. 무조건 올 건 다 아는데 대비를 안 해요. 저도 그랬고.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담아서 썼는데요. 네. 예.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올 걸 아니까 대비를 하자.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으냐에 대한 얘기였고요. 우선은 건강검진이라는 거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투자 플래너로 보면 매년 리밸런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투자 계획 포트폴리오를 짜고 이제 투자를 하는데 각각의 비중이 있는데 그 비중이 이제 1년 뒤에 돌아왔을 때
기업별로 실적이라든지 ETF에 대한 내용을 보고 뭔가 변형이 있으면 조금씩 바꿀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시 원래 비중대로 다시 조정을 시켜놔요. 그리고 이게 이제 건강검진을 한다 생각하고 이제 매년 비중을 다시 맞춰놓고 그리고 이제 암보험에 가입한다는 건 경제 위기를 대비해서 어떤 걸 담아놓느냐. 근데 저는 채권과 금을 담아놔요. 그런 게 이제 평상시에는 많이 빛을 못 발하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채권이 주식과 떨어져서 이게 좀 안 맞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보편적으로는 이게 맞아왔고 그리고 반대로 금을 보면 금은 지금 되게 굳건하게 상승해서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투자 오래 안 하신 분들은 2021년, 22년 시장만 보고 네. 채권도 저거 뭐 별거 없네. 네, 이렇게 맞아요. 오해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정말 몇십 년에 한번 올까 네. 말까한 그러니까 채권과 케이스. 주식이 다 같이 안 좋은 네. 정말 특이한 시장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암에 비교해서 좀 나쁘게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그 정도로 좀 우리한테 치명적일 수 있으니까 준비를 꼭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자산 배분은 진짜 자산이 많은 사람들만 하는 것 아니냐. 약간 그런 오해들도 하세요. 또 자본이 초기에는 약간 리스크 테이킹을 더 많이 하면서 네. 고수익을 조금 노려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들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저는 그 부분도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작은 돈은 잃어도 되는 돈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큰 돈이라고 무조건 뭐 안전하게 뭐 차곡차곡 쌓아야 되고 작은 돈은 잃어도 되고 도박처럼 한다는 건 솔직히 내 돈을 내가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작은 돈이라도 계속 모아서 잃지 않고 계속 유지를 해야 복리로 늘어나는 건데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투자를 했었죠. 근데 내 돈부터 내가 좀 귀하게 여겨야 돈이 더 모이고 쌓인다는 걸 알아서 우선은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잘 안 되는 게 그걸 거예요. 내가 매달 50만 원씩 투자를 해. 네. 근데 이 50만 원으로 자산 배분을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쉽게 뭐 미국에 있는 애플이랑 테슬라를 한 주씩만 사도 그렇죠. 네. 40만 원이 넘거든요. 네. 그럼 이제 10만 원 넘은 걸로 성장주가 아닌 다른 걸 사야 되는데 80%가 이미 성장주에 들어있단 말이죠. 이런 것 때문에 자산 배분 힘드네 안 되겠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래서 전 더더군다나 ETF에 투자를 했었던 거예요. 뭐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미국에 한 4개 정도 있는데 그중에 SPLG라는 ETF는 그게 이제 15만 원이면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나머지 돈으로 이제 성장이 아니라 배당이랑 채권 원자재도 살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배분을 처음부터 해서 차곡차곡 쌓아가는 게 좀 건강한 계좌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게 또 습관이 될 수 있으니까. 예, 세상에 잃어도 되는 돈은 없다. 맞아요. 예, 맞습니다. 돌아가기에 너무 멀리 온 투자란 없다라는 거는 어떤 메시지인가요? 우선 제가 실패해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했을 때 너무 암담하니까 실패 복구. 네. 이게 원금 회복을 목표로 우선은 타겟을 잡는데 원금 회복도 힘들 것 같은 거죠. 그렇죠. 이게 마이너스 50%를 회복하려면 플러스 네. 100%가 돼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 전에 투자했던 걸 보면 아마 한 투자하고서 1년 동안 이 기업에 대한 기사라든지 재무제표나 이런 걸 열심히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기업에 나도 모르게 연민 혹은 이제 애정이 쌓이기 시작해요. 정들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기업을 바라보면 실적이 한 분기 꺾여도 다음엔 잘하겠지. 그 CEO가 뭔가 잘못해도 그럴 수 있어. 다음에 잘하자라고 하는데 우선 이거부터 잘라내야 돼요. 그런 감정부터. 실제로 이제 객관적으로 우리가 좀 냉정해져야 되는데 재무제표를 봤는데 이게 꺾였어. 근데 한 분기가 아니라 두 분기 이상 실적이 내려간다면 기업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애정은 다 끌어내야죠. 우리가 그런 감정으로 투자하면 좋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를 이제 이런 애정으로 이제 괜히 뭔가 연민 같은 걸로 매달리는 것보다 다 끊어내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빠른 거예요. 뭐든지. 오늘부터 시작해서 뭔가 바뀐 계좌를 만들어낸다면 내일은 또 다를 거고 내후년이 달라질 거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늦은 건 없어요. 지금 막 50대, 60대 되신 분들이 늦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 이제 100세 시대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지금부터라도 다시 개선을 한다면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금액보다 혹은 앞으로 받을 배당 이런 거 생각하면서 원금이 아니라 앞으로 얼마씩 더 인컴을 만들까를 다른 생각을 가지고 개선을 해보면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늦은 건 없으니까 당장 하시면 된다. 끊어내는 것도.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기업에 대해서 이제 애정을 갖게 되고
네. 그게 나중에 거의 그 주식과 결혼하는 지경에 네. 이르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저도 그 함정에 좀 빠져봤었습니다. 아. CEO의 말이 너무 좋아서. 근데 그 CEO가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속은 거고 제가 제대로 판단을 못한 건데 아마 찰리 먼거가 하신 말씀인가? 당신은 주식에 온갖 감정을 대입을 하지만 네. 주식은 당신에게 아무 감정이 없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으니까 뭐 주식과 사랑에 빠지지 말라라는 네. 말씀도 진짜 맞는 거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제 투자 네. 입장이니까 그 투자 조언을 네. 또 몇 가지를 좀 해주셨는데 성장 기업과 메가 트렌드 세 가지를 꼽아주신 게 있어요. 예. 예, 이거는 좀 어떤 조언인지. 우선은 갖고 계신 기업이 괜찮은지를 좀 판단하려면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지금의 과거의 재무제표를 보고 앞으로 분기마다 나올 거를 확인을 하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미래에도 이 기업이 잘 될 건지를 판단해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성장할 산업이어야 되고 쉽게 얘기하면 메가 트렌드에 해당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제가 책에 이제 3가지 변화를 적어놨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말씀드려 볼 테니까 내가 투자하고 있는 방향이 좀 맞는지 혹은 이런 변화처럼 내가 투자하는 기업들도 그런 변화를 겪고 있는지를 확장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씩 말씀드려 볼게요. 네. 첫 번째는 인구 변화예요. 인구 변화는 뭐 지난 중가에 기사가 나왔죠. 80억 인구가 세계 그렇죠. 인구가 넘었대요. 예. 그 말은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고 그 중에서 이제 두 국가가 이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렇죠. 중국과 인도잖아요. 예. 우리가 중국이 G2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거는 인구의 역할이 상당히 컸어요. 그럼요. 그 사람들이 이제 당연히 이제 세계 이제 제조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거기서 아웃퍼폼을 내줬으니까 그런 거고 그러면 중국은 이미 올라왔으니까 그 다음을 보려고 했더니 인도인 거죠. 그렇죠. 인도가 이제 내년이면 중국의 인구를 뛰어넘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매력적이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더 괜찮은 건 그 연령층을 보면 20, 30대 연령이 상당히 두터워요. 인도가. 젊은 층이.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더 노동의 가치가 거기에 이제 포커스 맞춰질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러면 이제 제조업이 중국에서 인도로 옮겨가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들죠. 네. 실제로 애플도 중국에서 인도로 많이 공장을 갑니다. 옮겼고 우리나라 뭐 삼성, LG도 네.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기업들이 이제 글로 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다는 건 이제 그 나라가 이제 제조 기반의 산업들이 더 굳건해질 거는 당연히 인지하고 있는 거니까. 네.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국가 자체는 높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투자 가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측면으로 보시면은 한국에서 이제 ETF로 투자할 수 있는 게 이제 인도 니프티라는 게 있고 네. 미국에는 INDA라는 ETF가 있어요. 인도 시장을 투자하는 거죠. 지수를. 이런 식으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난 좀 더 디테일하게 기업에 투자하고 싶어 하면 제가 그 전에 분석했던 거 보면 우선 지금 발전하고 있는 게 백색가전이 많이 발전을 해요. 인도에서요? 네. 인도에서 지금 우린 냉장고가 다 있는데 인도는 냉장고가 보급이 다 되진 않았어요. 한 반 좀 넘게 60-70%가 되는데 원래는 토기 형태 우리가 이제 김치 냉장고 같은 형태를 쓰셨대요. 옛날에 우리나라 땅 파서 김치 네. 붓듯이. 토기 형태로 쓰셨는데 이제 전기를 꽂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이런 류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점유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거니까 백색가전을 보셔도 좋고 그리고 이제 우리도 옛날에 이제 자전거 타고 리어카 끌고 했던 시절이 있듯이 거기는 오토바이가 상당히 많은데 이제는 이륜차가 아니라 사륜차가 이제 조금씩 늘어나고 자동차 있어요. 보급률이. 네, 그게 이제 한 2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오토바이가 한 80%가 돼요. 이제 이게 바뀌어 나가겠죠. 예. 근데 나라가 성장할수록 우리도 그랬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산업이나 기업을 보면은 이쪽 분야를 지금 확인해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인구 변화의 두 번째 축은 노령화. 네. 이제 노령 인구가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한 10년 전만 해도 한 60대, 70대까지 살면 많이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평균 연령이 80이 넘어섰고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앞으로 이제 100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아무도 안 살아봤고 소수 인원이었기 때문에 그 산업이 발전을 안 했는데 이제부터는 그 인구가 많아지니까 당연히 발전이 더 격화될 거예요. 그렇다는 건 이제 우리가 투자 관점으로 보셔도 좋고 사업의 관점에서도 실버 산업, 실버 서비스가 괜찮아지겠죠. 그런 식으로 좀 확장해서 보면 인구 변화에는 크게 두 축으로 생각해서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기후 변화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후 변화는 최근 2, 3년 동안 보면 폭염, 폭우 이런 식으로 뭐 30년 만에 뭐 몇 도까지 내려갔다. 네, 네.
뭐 몇 도까지 올라갔다 이런 얘기 많잖아요. 심지어 사망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고 이게 이제 온실가스를 많이 내보내다 그렇죠. 보니까 지구 온도가 올라가고 이런 효과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우리 밑에 지방 가면은 이제 바나나도 재배할 수 있게 맞아요. 바뀌었어요. 그 말은 농업이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기존에 하고 있던 농업이 아니라 다른 농업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올 수도 있고 그래서 농업에서 이제 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쪽 개발도 많이 하고 있는 추세고 그러면은 원천적으로 이제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탄소를 줄여야 되는데 그래서 대체 에너지 나오고 친환경 에너지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거보다 우리가 더 체감할 수 있는 거는 전기차겠죠. 전기차가 이제 과거에는 없었는데 지금 도로에 이제 한두 개씩 보이기 시작을 했고 이제 2030년도 되면 기업에서는 가솔린 차를 안 만들겠다는 그렇죠. 데도 있고 혹은 나라에서도 그걸 지원해주고 있고 그렇다는 건 이제 가솔린은 줄지만 전기차는 늘어난다는 얘기니까 전기차도 좋고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도 좋고 그런 쪽으로 이제 포커스 맞춰서 투자하면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수요 공급이 같이 올라가는 추세니까 보면은 괜찮은 투자가 될 것 네. 같습니다. 인구 변화, 기후 변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트렌드가 또 마지막은 노동의 변화예요. 아하. 노동의 변화는 좀 잘 갸우뚱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주 5일 근무가 됐잖아요. 네. 그전에는 우리가 주 6일 금요일 토요일에도 일했었고 5일 근무 넘어서 이제 52시간에서 야근도 이제 안 하게끔 바뀌었는데 52시간이 노동 시간이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일본이 주 40시간 일해요. 그리고 프랑스랑 독일은 35시간. 그렇다는 건 우리나라는 아직도 노동을 많이 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예요. 그럼에도 지금 줄고 있는 거 보면 제가 3년 전에 회사 다닐 때 그때부터 줄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팀장님이랑 이제 차부장님들이 갑자기 야근을 안 해야 되니까 모니터가 꺼지니까 이제 집에 가기는 그렇고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구장 가시고 그리고 이제 스크린 골프 가시고 실제로 그 스크린 골프를 많이 가셔서 그런지 골프존의 매출이 2배나 올랐고 완전 좋았었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노동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집에서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요. 집에는 이제 식기세척기가 대신 설거지를 해주죠. 그렇죠. 그리고 세탁기는 예전부터 들어왔고 드라이클리닝 맡기기 시작했고 음식은 반조리식품 이제 데우기만 해도 되고 그러니까 집에서도 시간이 좀 남다 보니까 이제 안마의자가 집에 들어와서 있고 근데 이제 거기 앉아서 1시간씩 안마의자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집에서 취미 활동도 많이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이제 일뿐만 아니라 취미 활동으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 자기 개발 하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엔잡이라고 해서 투잡도 뜨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노동 외 일정들 여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쪽에 이제 산업도 괜찮아질 걸로 보여요. 관련된 기업들도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3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인구 변화, 기후 변화 그리고 노동의 변화 이렇게 3가지 트렌드에 부합하는 내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 그러면은 앞으로 괜찮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그 기업들이 점유율을 계속 유지하면서 높여가는지를 봐야 되는 거고 이런 것처럼 다른 기업에 투자하더라도 앞으로 성장하는 기업인지 하락하는 기업인지를 판단해 보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이제 내가 지금 MP3 같은 기업에 투자하고 있지 않은지 흑백 뭐 코닥 같은 이런 이제 촬영기에 투자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시면 그래도 내가 성장 분야에 있긴 하는구나. 그러면 이 분야에서 이 기업이 점유율이 1, 2등에 드는지를 체크해 보시면서 이 기업이 성장할지를 판단하시면은 투자에 좀 도움되실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투자를 가장 쉽고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메가 트렌드에 올라타는 것. 그러니까 쇠퇴 산업의 1등보다 성장 산업의 10등이 낫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맞아요. 분들도 많고. 근데 이렇게 말씀해 주신 인구 변화, 기후 변화, 노동의 변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많이 느끼고 있는 건데 깜빡깜빡 하는 거일 수도 있고 또 일상을 계속해서 관찰을 하면 또 그 기업이 보이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뭐 대표적으로 뭐 노동의 변화다. 그러면 뭐 로봇 관련주도 될 테고. 근데 이게 사실 투자 대상 기업으로 또 여기 한 칸 더 밑으로 내려가면 그때부터 막 복잡해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ETF나 이런 걸 그죠. 말씀해 그런 주시는 테마 거고. ETF를 투자하셔도 좋고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성장 기업과 메가 트렌드 3가지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 앞부분에 저희가 배당 이야기할 때 이 배당주에도 함정이 있다라고 오늘 먼저 좀 띄워드렸는데 책에도 그걸 쓰셨어요. 배당주 나아가서 귀족주, 뭐 왕족주라고도 불리는 그 배당주에도 함정이 있다. 그렇죠. 저도 맨 처음에는 50년 이상 배당을 늘려온 왕족주면 믿을만 하겠다고 투자를 했었는데 거기에도 이제 다 좋은 친구들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요? 네.
나쁜 친구도 있어요, 거기. 예, 나쁘다긴 그렇고 좀 이제 나름 성적이 좀 떨어지는 친구죠. 성적 떨어지는. 네. 그래서 한 예를 들면 왕족주가 이제 50년 동안 배당을 늘린 기업이잖아요. 그 중에 이제 탑 5에 드는 기업 중에 하나가 65년 동안 늘린 기업이 있어요. 에머슨 일렉트로닉이라고 그 기업은 이제 배당 과거 10년 동안 성장률을 봤더니 2.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업의 매출이나 이익 성장이 아니라 네. 배당금을 얼마씩 계속 높여주는가. 네, 그죠. 그러니까 100원이 나왔으면은 그 다음엔 102.5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 그 말은 제가 이제 50년 전에 짜장면 사 먹을 금액을 받았다면 지금도 짜장면 사 먹을 금액밖에 못 받는 거예요. 배당을. 네. 우리가 그것도 좋지만 당연히 꾸준히 나오는 것도 좋지만 그렇죠. 네. 지금은 50년 전엔 짜장면 먹었으면 지금은 소고기 값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해야 좀 더 발전 있는 투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배당 성장률도 인플레보다는 더 높은 게 좋으니까 우리가 이런 함정, 배당을 오래 줬다고 좋은 게 아니라 그 오래 준 것 중에서도 성장을 더 격하게 꾸준히 하는 친구를 투자하는 게 더 매력적인 거죠. 그래서 그 연수의 함정에는 빠지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단순히 뭐 20년 연속, 50년 연속 배당금을 늘려줬다라는 게 아니라 네. 배당금을 늘릴 때 과연 얼마나 더 높여줬는지. 네. 귀족주의 정의가 몇 년 이상이죠? 그 25년이요? 귀족주가 배당을 25년 연속 이상. 증가를 시키는. 네, 그죠. 왕족주는 50년 이상. 네. 아, 부럽다. 그런 기업들이 우리나라에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또 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장기 투자한다고 이제 사놓고도 네. 배당 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기업도 어느 정도 성장은 해줘야 하는데 네. 사실은 배당만 받는 것도 좋지만 약간 시가평가를 해봤을 때 나에게 손실로 계속 찍히고 있다. 그럼 또 한쪽이 굉장히 좀 아련해지지 않습니까? 아, 그죠. 그건 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배당주의 함정 두 번째가 그건데요. 배당을 많이 준다고 그냥 좋은 기업은 아니잖아요. 네. 지금 10%의 배당 준다고 들어갔는데 1년 뒤에 봤더니 뭐 주가는 30% 떨어졌어. 그러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마이너스 20%니까 그렇죠. 한 2년을 더 갖고 있어야지 배당으로 이제 원금이 채워지는 형태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가 앞으로 2년 동안 원금을 목표로 투자하면 진짜 가슴 아픈 투자가 되니까 당연히 배당주에 투자할 때 고배당보다는 지금 그 배당 기업이 성장하는 산업에 있는지를 또 봐야겠죠. 그리고 글로벌한 산업인지, 인플레를 이길 만큼 돈을 버는지. 코카콜라도 보면 가격을 잘 올리잖아요. 네. 그런 점유율이 있고 브랜드 파워가 있는 기업인지 봐야지 되겠죠. 이게 사실 이게 참 생각을 더 한번 깊이 들어갈수록 어려워지는 게 뭐냐면 고배당 기업은 일반적으로 성장성이 떨어지는 기업이니까 네, 맞아요. 배당을 많이 하는 걸 수도 있고 코카콜라 같은 경우도 지금 시가 배당률이 얼마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2%대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코카콜라로 배당 투자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2% 가지고 무슨 배당 투자냐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들을 하실 거예요. 네. 저도 처음에 2, 3% 배당 이거 괜찮겠어라고 했는데 결국엔 투자는 쌓여야 되잖아요. 그쵸. 수익도 쌓여야 되듯이 배당도 쌓여야 돼요. 그래서 지금 2, 3%지만 5년 뒤, 10년 뒤를 계산해 보시면서 미래 수익률이 2%가 아니라 5%, 7% 올라가는 거 보면 우리가 앞으로 20년 뒤라고 생각을 해봐요. 네. 그러면은 배당 성장률이 10%씩만 올라가도 내가 나중에 한 자릿수가 아니라 두 자릿수 배당을 받는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그때 가서 20년 뒤에 그때 가서 또 투자하려면 또 2%겠죠. 되게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그 배당금을 작년 말 기준으로 계산을 해요. 네. 작년 연간 배당금이 얼마였지. 근데 중요한 거는 내년의 배당금, 내후년, 3년 뒤의 배당금은 계속 더 늘어날 것인가를 보고 배당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배당주 투자의 함정에 빠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때그때 또 달라지지 않습니까? 네, 그게 좀 편차가 커요. 뭐 캐펙스 투자해야 되는 돈도 또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 이익의 등락에 따라서 뭐 우리는 그냥 시가 배당률이 아니라 뭐라 해야 되나 제 이익에서 배당금이 차지하는 비중, 그러니까 배당 성향 네. 위주로 갑니다. 뭐 30%를 배당을 하는데 이익이 줄었으니까 배당금도 당연히 줄어듭니다. 네. 하는 기업들은 또 어쩔 수 없이 그 또 이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그래도 다행인 건 한국도 이제 분기 배당 기업들이 이제 하나둘씩 이제 슬슬 좀 나오고 생기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국내 배당 기업들도 분기 하는 친구들은 꾸준히 모니터링 하면서 얘네들이 이제 꾸준히 잘 올려주는지 주주한테 환원을 얼마나 잘 하는지를 이제 보려고 계속 이제 트래킹은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주주 환원 정책
요것도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고, 저 개인적으로는 배당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배당주 투자용 계좌도 좀 분리를 하시는 게 낫다. 왜냐면 다른 거랑 이렇게 계속 시세를 네, 맞아요. 같이 보게 되면은 또 이거 배당주 금방 팝니다. 맞아. 배당주 막 손절합니다. 그 지금 성장주 많이 떨어졌으니까 또 이게 손이 근질근질 하거든요. 현금이 없으니까. 그쵸. 이 배당주는 지금 보면 미국 배당주는 거의 안 떨어지고 거의 계속 고가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이 꽤 많아요. 그러면은 이거 팔아다가 성장주 사면은 지금 단기간에 한 5% 10% 수익 나겠는데? 그쵸. 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순간 이제 원칙이 깨지는 거. 원칙이 깨지고 계좌에 이제 충치가 하나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게 진짜 어려워요. 원칙을 지킨다라는 거. 네. 그러니까 제일 쉬우면서도 제일 어려운 일 꼽으라면 무조건 이제 원칙을 지키는 일. 맞아요. 그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도 좀 코멘트를 쓰신 게 있어요. 네. 제가 책에 투자 3단계라고 이제 네. 누구나 투자하려면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좋다라고 써놓은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가 이제 기업 평가하는 형태인데 우선은 기업 평가를 하고 나서 괜찮은 기업이어야지 우리가 실전 투자에 들어가잖아요. 실제 가격에 매수를 하게 되는데 네. 그 실전 매수를 하는 거는 기업의 실적과 상관없이 우리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날의 주가가 1분 1초에 움직이는 거예요. 네. 그렇다는 거 우리가 그 심리적으로 반대로 사람들이 과하게 매도했을 때 매수하는 게 가장 아름다운 투자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제가 보는 지표는 두 가지를 봐요. 네. RSI랑 MFI. 그러니까 네. 기술적 지표들을 전혀 안 보는 거는 아니고 네, 그렇죠. 참고하시는 지표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도 웬만하면 싸게 사야지 평단가가 낮고 배당률도 높고 괜찮게 되니까. 그래서 RSI는 30 밑으로 가면 이제 과매도 구간이라고 많이들 얘기하고 MFI는 20 밑으로 내려갔을 때. 그러니까 상대 강도 지수 RSI, 네. 자금 수급 지수 MFI. 네. 요거는 다 HTS로 여러분 다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래서 경제 위기가 정말 왔을 때 정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저는 매달 적립식으로 사니까 가장 많이 보는 거는 이동평균선을 많이 봐요. 20일 이동평균선. 20일이라는 거는 한 달치잖아요. 그렇죠. 한 달 평균치를 계속 선으로 연결한 건데 거기보다 이제 주가가 내려와 있으면 매달 사는 입장에서는 평균 이하로 사는 거잖아요. 그 달에. 요거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달 평균 이하로 주가가 떨어지는 건 손절 라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 이제 사람마다 다르니까. 예. 단기 투자나 이제 트레이딩의 목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가져가려면 그 밑이 기회인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장기 투자 관점에서.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21선 밑에서 매달 매수를 하는데 좋은 기업들은 그 밑으로 잘 안 내려와요. 말씀하신 대로 손절 라인처럼 잘 안 내려와요. 그럴 때는 그냥 말일에 사요. 그래서 그 달을 넘기지 않게끔. 그러니까 매수를 하는 것도 원칙이 분명히 있고 그거를 네. 이제 지키는 투자를 한다라는 게 더 의미가 있는 거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 지표가 이것도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 게 정답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정답은 없죠. 말 그대로 참고하고 나한테 맞게끔 어떻게 기준을 만드느냐만 어느 정도 규칙만 세워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볼 때 중요한 게 저같이 이제 장기 투자자가 볼 때 보는 시점이랑 이제 단기 트레이딩이나 혹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기간을 두고 투자하시는 분들의 보는 거랑은 또 다르니까 내가 어느 쪽 성향인지 그리고 어떤 투자를 할지를 먼저 정한 다음에 그런 지표를 바라봐야지 기준이 안 흔들릴 수 있어요. 맞습니다. 오늘 좋은 이야기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이게 네. 다 책에 있습니다. 책 공부까지.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투자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다 아는 얘기네. 네, 그렇죠. 당연한 얘기네. 당연한 얘기 또 하고 있네. 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제일 기본인데 제일 어렵다라는 거. 맞아요. 예. 이거를 이제 1, 2년은 할 수 있는데 3년, 5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지치기도 하고 옆에서 맞아요. 이제 수익이 막 단기간에 5% 10% 났고 막 30% 벌었대 얘기 듣는 순간 내가 잘못 투자하고 있는 건가 하고서 그런 쪽에 투자를 이제 하기 시작하면 내 치아에 충치가 하나 들어와서 이제 일을 망가뜨리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충치 하나가 사실은 밤잠을 못 자게 만들고 네. 온몸을 힘들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장기 투자도 좋고 가치 투자도 좋고 뭐 차트 투자도 좋고 뭐 스케일핑도 좋고 근데 단 나에게 맞는 걸 하시라. 맞아요. 예, 맞습니다. 오늘 수페 TV를 운영하는 이제 송민섭 님을 통해서 또 오늘 많은 걸 또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